네, 안녕하세요. 체육사 임란희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개화기 시대의 체육까지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학습할 내용은 일제강점기 체육에 대해서입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학교체육, 그리고 무단통치기의 학교체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단통치기의 학교체육에서 조선교육령 공포, 자, 충량한 일본 시민 육성, 그 다음에 보통 체조와 병식 체조 중심에서 스웨덴 체조로 전환이 되었고, 학교 체조 교수 요목 체정에서 근대적 체육 도입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1910년 8월 일본에 의한 이 한일 병합의 체결을 계기로 일본은 조선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에 이 착수를 하게 되는데 이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1911년 조선 교육령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교육령은 조선인을 충량한 일본 식민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서 보통교육, 그 다음에 실업교육,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 교육체제를 정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식민지 교육 기본 정책은 조선교육령은 1911년 8월 23일에 공포가 되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같은 해에 10월 20일 조선 총독부령으로부터 시행 규칙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교육령에 따라서 학교의 명칭과 수업 연한은 보통학교 4년, 그 다음에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 실업학교 2년 또는 3년, 전문학교 3년 또는 4년으로 해서 이 각급 학교의 단기 연한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교육 연한을 단축하면서 조선인들에게 우민화 교육을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우민화 교육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보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 조선인들을 바보로 만들고 멍청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통제하기 쉽게 만드는 게 이 우민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본은 1911년 10월쯤에 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해서 학교 설립은 물론이고 교원 채용, 교과과정, 교과서를 비롯한 수업 내용 등 전반에 걸쳐서 통제하고 감독을 엄격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강압적으로 학교에 폐쇄를 실시하기까지 하고 여기서 일제감정기 교육정책의 확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 정책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개화기의 이 학교 체육은 병식 체조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시키는 이 국권 회복의 기초를 다질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렇지만 이 한일 병합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스웨덴 체조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의 새로운 유희가 도입이 되면서 학교 체육은 점차 병식 체조를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다양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이 학교 체육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1914년 6월 10일 조선 총독부령으로 이 학교 체육 교수 요목이 제정되면서부터인데 1911년 조선교육령으로부터 1914년 학교체육 교수 요목의 제정까지 이 체육교육은 개화기의 체육교육보다 그 내용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에 개화기의 체육교육을 비교해보면 그 특징으로는 첫 번째가 남자 고등보통학교 3, 4학년에 기계체조 교과목이 정식으로 채택이 되었고 둘째로는 이 여자 고등보통학교의 체조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체육교육의 목적은 신체 각부를 균등하게 해서 자세를 단정히 하고 정신을 쾌활하게 하면서 규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절제를 숭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요지로 한다고 하면서 일본에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절제를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이 수업은 유희와 보통체조, 과외활동, 그리고 야외활동, 수영, 스케이트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학교 체육 교수 요목의 제정은
각 학교의 체육 교육을 통일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체육과의 교재라든가 체조과의 교재라든가 그다음에 체조와 교재의 배당 그리고 체조과 교수 시간 외에 행할 운동 교수상의 주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 체조과의 교재는 체조, 교련, 유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체조는 전신운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리, 팔, 머리, 가슴, 배, 옆구리, 그러니까 이러한 전신운동과 평균대 운동, 숨쉬기 운동, 턱걸이 운동, 도약 운동 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련은 정지와 행진하는 동안에 여러 동작이라든가 도수의 소, 중대 교련, 그 다음에 직총의 각계 및 소, 중대 교련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유희 또한 유희는 이 경쟁 유희라든가 발표 동작 유희 그리고 행진 유희로 되어 있어서 일본식 유희를 도입해서 유희마저도 식민지화를 시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무단 통치기의 학교 체육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1910년 한일 병합으로 이제 우리의 국권이 상실되면서 국권 회복과 구국 강병을 위한 민족주의 체육도 그 기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학교 체육은 조선 총독부의 조선 교육령 공포로 일본의 충량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고 일본의 식민지 체육교육은 1914년 학교 체조 교육 교수 유목의 체정을 통해서 모든 학교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 체육은 보통 체조, 병식 체조 중심에서 스웨덴 체조로 전환이 되었고 유희는 일본식 유희가 도입되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고 특히 이 학교 체조 교수 유목을 통해서 근대적인 체육이 도입이 되었으나 이것은 일본이 식민지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즉 개화기 학교 체육이 지니고 있던 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말살하고 결국은 일본화의 정착을 시도했던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단 통치기 학교 체육의 그 정리를 도와드렸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문화 통치기의 학교 체육입니다. 자, 문화 통치기 학교 체육 그래서 문화 통치 효율적 지배를 위한 기만 정책 그 다음에 제2차 조선 교육력 공포 체육 설비 부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좀 더 이 문화 통치기의 학교 체육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 1919년 3.1운동으로 인해서 일본의 무단 통치 정책은 문화 통치 정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문화 통치 정책은 우리 민족을 회유해서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기만 정책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체육 정책도 우리 민족을 이간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이 됐는데 운동 경기의 과열화를 조정시키고 일본인이 주도한 체육단체를 각종 운동 경기 대회 개최는 이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제의 기만은 학교 체육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데 조선 총독부는 1922년 2월 기존의 교육령을 제정해서 제2차 조선 교육령을 공포합니다. 자, 이 개정된 조선 교육령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그리고 고등 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 고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각급 학교에서 폐지되었던 조선어가 필수 과목이 되었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범학교와 대학 설치의 길이 열리고 실업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 대학교육의 일본의 제도와 동일하게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따라서 제2차 조선 교육령은 표면상으로는 일본의 학제와 형식상 동일하게 해서 조선인에 대한 융화 정책을 표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교육 정책의 표면적인 변화는 조선인들에게 교육력을 진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의 혜택을 받는 층을 확대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다시 문화통치기의 학교체육을 정리하자면은 문화통치의 학교체육은 1922년 제2차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학제를 외형상 일본과 같은 체제로 개편해서 형식상
창조적 정신과 자주적 행동에 따라서 행해지는 스포츠나 유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체육교육의 전반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체육교육의 발전을 도모한 것은 아니었고 학교 체조교수 요목에서 규정한 교과 역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은 당시 체육 설비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가 있는데 이 일본의 학교 체육 정책은 식민지 교육 체제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실행되었던 것이다 라고 이 문화 통치기의 학교 체육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단계는 민족 말살기의 학교 체육입니다. 전시체제화 학교 체육의 군사훈련화, 황민화 교육을 위한 한국 신민 체조 실시, 체력장 검정을 통한 체력 증강 실시, 학교 체육의 군사훈련화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일본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조선을 대륙 침략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941년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감행했는데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는 우리 민족에게 전시체제를 강화해서 철저한 황국 신민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말살 정책에 따라서 일본은 학생들에게 전시 사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938년도에 조선 총독부령으로 기존의 교육령을 개정해서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 개정된 조선교육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종래의 학교명인 보통학교를 소학교, 고등고등학교는 중학교, 고등여학교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수업연화는 일본 국내와 같이 했습니다. 또한 이 교과목이라든가 교과과정은 조선어를 제외하고 일본과 같이 하게 되는데 이 조선교육령은 전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체육교육의 본래 목표보다는 군사훈련 강화라는 이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조선 총독인 미나미 지로가 한국 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려고 내세운 국제명진, 그 다음에 내선일체, 인고단련의 3대 교육방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체육교육도 변질되었고 특히 3대 교육방침 가운데 하나인 인고단련은 체육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교육에서 이 인고단련을 강조한 것은 일본의 군사적 팽창이라는 국가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 체육에서 군사훈련의 강화는 학교 체조 교수 요목의 개정을 통해서 그 전모를 알 수가 있는데 개정된 이 학교 체육 교수 요목은 1937년 5월에 조선 총독부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련을 통해서 군사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였는데 그렇지만 제2차 학교 체육 교수 요목은 1948년 3월에 제3차 조선 교육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1년도 안 돼서 또 다시 제3차로 개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3차 학교체육 교수 요목은 체조과의 교재라든가 교재의 배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먼저 체조과의 교재는 남학생의 경우는 사범학교, 중학교, 실업학교에서는 체조, 교련, 유희, 유도, 그리고 궁도, 씨름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에는 사범학교에서는 체조, 교련, 유희 및 경기, 검도, 유도의 기본 동작으로 하고 궁도나 나기가타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여학교와 여자 실업학교에서는 체조라든가 교련, 유희 등 이 경기로 하고 검도 또는 유도의 기본 동작, 그리고 궁도, 나기나타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들 교재 외에도 토지의 정황에 따라 적당한 시설이라든가 지도자가 있을 때에 한해서 수영이라든가 스키, 스케이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 3차 학교 체조 교수 요목은 한국 신민 체조와 함께 여학생에게도 검도, 유도, 궁도 이러한 교재를 채택한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목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한국 신민 체조는 일본의 무사도 정신을 고취시킨다는 취지하에 제정되었던 것인데 자, 다음에 보시면 이 한국 신민 체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민족 말살기의 학교체육을 다시 정리하자면 일본이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시동원 체제로 전환되고 이 학교체육에는 군사훈련화가 강제되었고 황민화 교육을 강제하기 위해서 한국 식민 체조가 실시되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전시와 체력관리라는 명목으로 체력장 검사를 실시하면서 체력 증강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교체육은 체육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전시 체제와 일본 군국주의의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 체육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 일제강점기 체육을 좀 더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